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는 2,96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95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김기상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부터 이제 또 다시 개장을 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전력난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될 텐데,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절이라는 명절이 어떤 건가 하면은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 10월 1일 날 모택동, 마오쩌둥이 네.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 수립을 기념을 했던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쉬는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진다면은 춘제라 그러죠. 설날 다음으로 가장 큰 명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력난에서는 크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발전소가 꺼졌지 않습니까? 꺼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석탄이 부족해서, 네. 내지는 석탄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전력이 꺼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로부터 들여온 석탄을 하역을 한다든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석탄을 사갖고 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석탄 때문에 전력을 꺼트린, 전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끈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다가 1년에 3%씩 에너지 소비를 절약을 해라, 줄여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걸 못 지킨 지방정부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9월 말에, 분기 말에 일단 꺼트린, 일부러 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다시 돌아가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공장도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공장이 다시 움직이느냐, 이걸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의도적으로 꺼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전력난 때문에 제조가 계속 문제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를 보면 아마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의 전력난 계속해서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헝다와 판타지아에 이어서 다른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실리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헝다에 이어서 환양년, 그러니까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 지난 4일 날 돌아온 달러 채권을 갖다가 네. 갚지 못해서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단은 한 달 전입니다. 네. 지난달 18일 날 위안화 채권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8일 날, 오는 18일 날 달러 채권의 만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인가 하면은 2억 4,600만 달러에 달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화 채권도 갚지 못했는데 달러 채권을 갚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신용평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실리홀딩스의 신용 등급을 거의 디폴트 직전까지 내려놓은 그런 상황인데, 네. 역시 아마도 디폴트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전력난도 그렇지만은 이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부분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헝다가 잘못돼서 위기가 온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2년 전부터 부동산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한테 돈이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헝다가 무너지고 환양젠, 실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환양젠하고 실리의 그 부채 규모로 볼 것 같으면은 한 100억 달러 내외, 네. 그러니까 140억 달러, 12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니까 헝다에 비교하면은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단순히 채권이기 때문에 그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무슨 파생 상품을 연계로 한 금융기관의 위기 이런 거는 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헝다 때도 그랬지만은 자산 투자 회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투자 상품을 팔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헝다 본사 앞에 와서 데모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투자 상품을 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 투자 상품이 어디를 통해서 팔려 나갔는가 하면은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통해서 팔려 나가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들도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인민은행이 국경절이 오긴 마지막 그러니까 9월 마지막 날 뭐를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부동산 수요를 살리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봐서도 알지만은 부동산 경기라는 게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살리기도 어렵고 그렇죠. 또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죽이기도 어려운 게 걱정할 수가 없죠. 사실은 부동산 경기인데 과연 이게 중국이 이걸 갖다 핸들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 부동산발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경착륙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물론 헝다 에버그란데도 좀 쇼킹했지만 사실 실리홀딩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놀라운 게 예전에 제가 후광통 방송할 때 네네. 실리홀딩스 종목을 이제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또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줄 도산하듯이 이렇게 부도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 뭐 중국 부동산 업체 잇따른 부도 위기 소식들 이게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되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제일 중국 정부가 크게 고민을 하는 부분은 사실 채권을 갚는다, 네. 뭐 달러 채권을 갚는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를 다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냈는데 지금 아파트는 다 안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뭐라고 지시를 했는가 하면 각 자기 관할 안에 있는 헝다의 아파트 건설 상황을 체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나머지 올려주는 게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결국은 지방정부 돈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럼요. 중국의 지방정부가 그렇게 돈에 여유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부채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동산발 이 중국의 경제 위기는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 사람들도 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다주택자가 많은데 다시 수요를 좀 진작시켜 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은 하겠지만 그건 역시도 미봉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폭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중국 사실 요즘 최근 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투자하기 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오히려 낙관론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찬반 양론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중국 투자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이 사야 될 때다. 뭐 할인 공포를 사라. 중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연 세일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MSCI 그 중국 지수가 20% 떨어질 때 S&P 500 지수는 16%가 올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주식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 딱 하나 이유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중산층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구매력이 계속 더 좋아질 것이고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블랙록 같은 경우에 네. 조지 소로스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오버, 게임 끝났다. 네. 중국은 이제 말하자면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리스크의 진원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쪽은 기관 투자가들이 많고 내지는 투자 전문가들,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쪽으로 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에너지 관련한 소식인데요. 오늘도 뭐 유가랑 천연가스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석탄 가격이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뭐 탄소 중립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석탄 개발에 좀 등한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기니나 이런 쪽에서 석탄을 들여올 계획을 세웠는데 아프리카 기니에 쿠데타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수급망이 흔들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면 폭등을 하고 조금 남으면 폭락을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전형적인 시장인데 네.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좀 흐트려 놓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석탄 개발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석탄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천연가스로 달려간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 풍력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력 발전이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일 큰 걱정은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좀 뭐 닥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에너지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 전에도 세계 각국은 사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CPI 지수가 5%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도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 올랐고요. 네. 유로존 전체로 보면은 한 3.4% 올라가지고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중국의 전력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 전력난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9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9.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중국이 생산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한 석 달,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이나 유럽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연준 의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시적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일시적이라 할까? 적어도 뭐 두세 달 내지는 길게 봐야 금년 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그 FOMC 끝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년까지 인플레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겠지만은 70년대 유가 상승이 네. 그 아주 큰 원인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70년대 유가 상승 얘기를 하려면은 옛날 얘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장이 형성된 게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네. 뉴햄프셔 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서 44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IMF, IBRD 만들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그러면서 1금 1온스를 35달러로 딱 묶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깨진 게 닉슨 쇼크라 그러죠. 1971년 날짜도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닉슨이 뭐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금하고 달러하고 바꿔주는 거 우리 이제 안 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 산유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배럴당 2달러 하던 유가가 4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0배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온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고 하면서 나타났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급한 속도로 올라가고 네, 있는데다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인도나 중국에서 전력난으로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이렇다면 네. 결과적으로 아무런 수요와 상관없이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제대로 생산을 안 되니까 성장은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철강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이슈는요. 포스코가 또 수소 환원 제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소식이네요. 수소 정책 관련한 이슈 네, 그러니까 짚어보도록 의미 하죠. 있는 포럼을 하나 열었습니다. 네.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 국제 포럼을 열었는데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48개 나라에서 한 1,2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포스코가 밝힌 건 뭔가 하면 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게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나라가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을 갖다가 서로 공유해가지고 수소 환원 제철을 이룩하자. 그러면서 포스코가 이걸 갖다가 주도해 나가겠다. 네. 이런 뜻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가 세계 첫 수소 환원 제철 포럼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 환원 제철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원 산화 얘기는 들어보셨죠? 학교 네. 다닐 때.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산소가 붙는 게 산화고 네. 녹이슬 새로 따진 네, 그렇죠. 녹이슬 거 아닙니까? 그게 산화고 그 산소를 떼내는 게
환원이거든요. 네. 근데 철광석이라는 게 이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Fe2O3입니다. Fe2O3. 산소 원자가 세 네. 개가 붙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산소 원자를 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철광석하고 석탄을 같이 넣어서 1,500도로 올립니다. 오. 그러면 석탄에 있는 C 탄소가 네. 이 O를 갖다가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발생해가지고 Fe2O3에 있는 O3를 갖다가 가져오고. 뺏어오는데 네. 이럴 때 생기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CO2가 그래서 발생을 하군요. 네. 철광 산업이라는 거, 제철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8%가 제철 산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을 쓰지 않는 제철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게 네. 바로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C 대신에 수소 H가 들어가서 Fe2O3에서 O를 산소를 뺏어오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H2O 물이 나오겠죠. 오. 그렇게 되면은 네. 아주 깨끗한 철이 만들어지고 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그런 제철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 폭발 위험성이 있답니다. 수소라는 네. 것 자체에 그런 어떤 성질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수소의 가격이 석탄에 비해 가지고 상업용으로 따지면 대여섯 배 비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비용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큰 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